반갑습니다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쌤TV의 김쌤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뭐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2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바이크의 단점 10가지를 조금 찝어봤죠. 네, 이제는 자, 바이크 깠으니까 바이크의 장점 뭐 겨우겨우 10개를 한번 맞춰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색하죠? 네, 저 사실 부산 촌놈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이크의 장점을 하나씩 자, 지금부터는 바이크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의 장점, 바로 직관성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이크는 움직여 준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직관성이죠. 뭐 자전거랑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차랑은 다른 느낌이죠. 차는 뭐 사실 우리가 핸들을 한 바퀴 반을 돌렸을 때 얼마나 돌아갈까요? 아니, 한 바퀴 반이 전부인데 뭐 타이어가 조금밖에 안 돌아가요. 직관성이라는 개념이 없죠. 핸들을 돌리는 만큼 타이어가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지만, 바이크는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만큼 돌아가요. 또 이쪽으로 돌리면 이만큼 돌아가죠. 그리고 뭐 바이크를 내가 이렇게 뭐 바이크를 기울이기도 할 수 있죠. 기울였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바이크가 기울여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어 조작을 해줘야 되는 바이크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스쿠터의 경우는 뭐 기어 조작의 개념은 없어요. 기어 조작의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있고 이런 기울이는 동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따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총 3개의 브레이크를 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뭐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한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 미션이 아닌 뭐 수동 미션 차량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뭐 쓰는 편이죠. 자동 미션 차량들은 거의 뭐 내리막을 가는 이유가 아니라면 저단 기어를 사용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빵 달려나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스로틀만 놓아도 차가 웅 주저앉는 이런 직관성,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바로 운전하는 뭐 재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직관성 때문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굉장히 직관적인 움직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타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이크의 첫 번째 장점, 바로 직관성이에요. 직관성. 자, 그러면 이어서 바이크의 두 번째 장점, 뭐 오픈카죠. 개방감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개방감, 열려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달려나가요.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이유,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 달리는 이 기분, 오로지 바이크에서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오픈카 역시 우리가 뭐 오픈카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바이크랑은 다른 개념이죠. 오픈카는 기본적으로 내가 차라는 구조물, 차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오픈카에서도 개방감을 뭐 충분히 느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이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이크는 이 우리가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풍경 속을 가로질러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또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타보시면은
알아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예,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크의 장점 두 번째, 바로 개방감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바이크의 장점 세 번째, 멋입니다. 예, 남자분들이라면 뭐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예, 뭐 제 바이크는 사실 막 멋있는 바이크는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숑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R차라고 많이 부르는 4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 600cc 이상의, 예, 그런 미들급 오버리터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소리가 일단 미쳤죠. 예. 고 RPM에서 나오는 그 엔진 소리와 그리고 또 배기 사운드, 와, 정말 남자분들은 꼭 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위아래로, 예,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위아래로 뭐 슈트까지 착용을 하고 부츠도 딱 신어주면은 간지 그 자체죠. 예. 그런데 단점은 단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오토바이가 없으면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건 맞아요. 네. 오토바이가 옆에 있을 때, 예, 오토바이가 함께 있을 때는, 예, 와, 멋있죠. 예. 여자분들도 뭐 멋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일단 소리가 왕 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흥분을 한 상태에서는, 예, 쉽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 위기감 뭐 이런 거 놀라면은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하고, 예, 뭐 귀신의 집 뭐 개소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바이크의 장점 세 번째, 바로 멋입니다. 멋. 예, 멋있으니까 타는 거죠. 멋있으려고 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멋져요. 예. 자, 바이크의 장점 네 번째,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기본적으로 연비는 모든 바이크가 차보다는 훨씬 좋아요. 네. 심지어 이 바이크도, 제가 타는 바이크 혼다의 NC700X라는 바이크입니다. 네, 구입 가격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곽에 이렇게 나갔다, 네, 35km 이렇게 나와요. 시내 주행했다 25km 나와요. 네. 조금 뭐 빨리빨리 다녔다 20km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뭐 굉장히 연비가 다르게 나오지만, 그래도 솔직히 아무리 땡기고 댕겨도 10km 이하는 안 나와요. 네. 바이크는 그래요. 왜냐? 가벼우니까. 네. 가볍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 차량 보험료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물론 자차 보험이 안 되는, 종합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밖에 가입이, 뭐 현재 보험사 약관으로서는, 예, 책임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뭐 자동차 못해도 우리 뭐 100만원 가까이 내잖아요, 1년에. 근데 이륜차 오토바이 뭐 배기량 작은 거는 10만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30대 분들 기준으로, 예, 10만원이면 충분해요, 배기량 작은 경우에. 근데 배기량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30만원 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에요. 오토바이 보험의 기준은 100cc 이하, 그리고 100에서 260cc까지, 그리고 260cc 이상, 이렇게 3등급 3개로밖에 분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 것이죠. 그리고 주차요금 발생하나요? 주차요금 없어요. 예. 뭐 장시간 주차하기에는 사실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잠깐 어디 나가서 주차하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산의 경우에는, 예, 뭐 갈 수 있는, 그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톨게이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백양터널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지나가게 되면 1,000원 나가거든요. 예, 수정터널은 1,200원인가 1,100원인데 뭐 하이패스로 지나가니까 금액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본적으로, 예, 톨비가 나가죠. 하지만 이륜차는 백양터널을 지나가실 때 톨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제라고 찍히게 돼요.
그리고 뭐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뭐 백양터널 상행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바이크가 지나갈 수 있는 길, 뭐 제가 영상으로 여기 띄워 볼게요. 예, 이런 길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뭐 나올 때는 그냥 뭐 이 일반 톨게이트 제일 끝 쪽에 차들이랑 같이 조심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넓게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잘 되어 있어요. 예. 톨비가 안 든다라는 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로 출근을 하면은, 보자, 차로 출근을 하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주차요금이 나와요. 예, 월주차 한 달에 13만원이에요 거기에 뭐 일주일에 5일 나가죠. 예, 그러면은 한 달에 13만원, 일주일에 5일이니까 하루에 뭐 백양수정 계속 타니까 하루에 4,000원, 2만원, 그리고 4주 치면 8만원에 벌써 21만원이죠. 거기에 자동차 기름값 일주일에 한 5만원 넣어요. 4주면은 20만원. 벌써 한 달에 출퇴근을 차로 하는 이유로만 40만원이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크 타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크를 운행한다. 네. 바이크를 운행한다. 기름값 일주일에 만원 끝. 한 달에 기름값 다 해서 4만원 끝. 네. 경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소모품 차보다 훨씬 싸요. 뭐 사고만 안 나면 정말 좋은 이동수단이다. 경제성이 정말 뛰어난 이동수단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주유 완료했고요. 네. 이어서 바이크의 장점 5번째, 바로 교통체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거는 막 도심 속에서 막 여러분들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에 술 뭐 여기 넓죠. 예, 나가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외곽 지역, 조금 길이 도로가 넓은 곳 안 갑니까? 예, 갑시다. 조금 도로가 넓은 곳에 우리가 나갔을 때, 네. 우리가 조금 도로가 넓은 곳에 나가게 되었을 때, 뭐 특히 놀러 나가는데 차 막히면 여러분 좀 불편하잖아요. 예, 여자친구 막 짜증내고. 예, 그런데 사실 오토바이는 뭐 조금 덜 위험하게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체가 작기 때문에. 물론 막 평소에 막 그렇게 다닌다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뭐 가끔씩은 조금 유도리 있게 뭐 그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또 바이크 차들보다 빠른 속도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자들 분한테는 뭐 전혀 피해가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뭐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어디 외곽 투어 나갔다가 뭐 다들 복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집에 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차가 막힌단 말이에요.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길은 아닌데 차가 막혀요. 그때 뭐 옆으로 살살살 가려고 하면 막 일부러 막 괜히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뭐 이쪽 이런 길 있잖아요. 이런 막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약 오르니까, 샘나니까. 하지만 제가 만약에 차를 끌고 나왔어 봐요. 더 막힐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물론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면 항상 먼저 보내줘요. 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애초에 나보다 훨씬 먼저 신호를 뚫고 가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나를 앞질러 간다라고 해서 전혀 나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도 뭐 조금 뭐 약 오르겠지만 샘나시겠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해주시면 돼요. 네. 왜냐, 나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뭐 물론 바이크 운전자분들이 뭐 그게 옆으로 막 이 새끼 갓길이라고는 안 불러요. 원래 뭐 보통 근데 갓길이라 그러잖아요. 옆으로 막 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 한가운데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뭐 조금 맞죠, 주말에 놀러 나갔는데 차 많이 막히면은 옆으로 막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지금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막 사이를 칼치기를 막 한다. 예, 막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안 되죠. 예, 그렇게 운전하기보다는 뭐 차들이 이렇게 정말 서행으로 정체 중일 때 옆 차선이 아닌 옆 공간으로 예, 천천히 지나간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죠. 갑자기 차에서 사람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빠른 속도로 막 옆을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뭐 신호가 걸렸을 때 내가 이 체증을 먼저 이 그룹보다 조금 먼저 갈 수 있도록 뭐 치고 나가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타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의 장점 5번째, 바로 교통 체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였습니다. 자, 바이크의 장점 6번째까지 벌써 왔고요. 사실 저는 지금 경주를 경주를 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 좀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금요일 밤인데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이크 파주에서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뭐 워낙 좀 좋은 물건이고 좀 공급이 없는 바이크다 보니까 조금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추억이고 여행이에요. 바이크를 우리가 뭐 탁송을 해서 트럭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나와 한 몸이 될 이 바이크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데리고 오는 게 또 정말 재미죠, 재미.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이크의 장점 6번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바이크의 장점 6번째는 바로 편리한 주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 때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 때나 갖다 대면 돼요. 물론 차량의 그런 뭐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또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위치, 간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단점이 있었죠. 우리 그 주차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요런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잠깐 주차를 할 때, 특히 요즘 뭐 부산도 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주차 공간도 안 그래도 없는데 바이크 와가지고 뭐 괜히 잡아뜨리기라도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뭐 한 99% 안 받아줍니다. 바이크 주차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번에 어떤 경우에는 경대에서 정말 사장님이 좋으셔가지고 돈은 됐고 뭐 여기 구석에 잠깐 세워놓고 갔다 오셔 막 이래가지고, 근데 뭐 문제 생기면은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돈 받기는 그렇고 뭐 세워놓고 갔다 오려면 갔다 와라 이건데,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주차장이라는 그 부지 안에 우리가 이런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죠. 뭐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바이크의 장점 6번째, 바로 편리한 주차성이었습니다. 자, 바이크의 장점 7번째까지 왔고요. 7번째 장점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바이크 하루 종일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 바이크는 멀티퍼포즈라는 계열이라서 조금 앉은 느낌. 지금 제 자세가 많이 안 숙여졌죠. 머리도 많이 이렇게 안 숙여졌어요. 이런 자세로 다녀도 사실 허리에도 힘이 항상 들어가고, 손끝에도 어느 정도 힘이 계속 들어가 있고, 이 발도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바이크를 어떤 분들이 바이크를 물어보면, 나 스쿠터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어떤 바이크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스쿠터 탈 거면 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스쿠터는 편리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스쿠터다 보니까 복장도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륜차라는 특징은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스쿠터는 조작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덜 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니그립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니그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시면은 여기 뭐 앞에 이 탱크가 있어요. 오토바이에는 뭐 기름통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 거는 여기가 뭐 트렁크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예, 여기에 니 그립, 무릎으로 오토바이를 딱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다리 보이시나요?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오랫동안은 못 보여드리는데, 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바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느냐, 바이크는 핸들이 비틀어져 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데, 또 핸들에 무게가 많이 실려버리면 부드러운 조작이 안 돼요. 예, 우리 그 권투에서 복싱에서 잽 날릴 때 손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손에서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지탱을 할 것이냐, 바로 이 탱크에다가 무릎을 꽉 쥔 채로 우리가 고정을 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크 조작도 훨씬 수월하고, 갑작스러운 노면의 충격에도 우리가 차체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크를 타실 때, 뭐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네, 휴대폰이 왜 자꾸 켜질까요? 뭐 모르겠네.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스쿠터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쿠터는 휠의 사이즈가 작죠. 15인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어가 있는 바이크들은 17인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큰 바이크들도 존재하는데, 대부분 17인치라고 보시면 돼요. 원이기 때문에 이 접지 면적이 나오게 돼 있죠. 필연적으로 접지 면적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15인치니까 당연히 이 원의 이 지름이 작으니까 접지 면적이 작게 나와서 미끄러질 확률도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잡았을 때 몸이 바이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예, 회복하지 못한 채 쉽게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예, 스쿠터를 추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 뭐 투박하더라도 이왕 바이크 탈 거, 네, 조금 더 큰 바이크, 예, 뭐 나는 기어 변속을 할 줄 몰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금방 배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크 타는 것 자체가 운동이 돼요. 운동이, 예, 몸에 힘이 딱 들어가 있고 항상 긴장을 유지한 채로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바이크의 장점, 그래서 8번째는 바로 운동이 된다 였습니다. 자, 바이크의 장점 9번째까지 벌써 왔는데요. 예, 9번째는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뭐 제 견해입니다. 대부분, 예, 바로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바이크 타고 여러분들 술 드실 수 있어요? 대리운전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네, 있다면 제가 해드립니다. 예,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없죠.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죠. 바이크는 뭐 초심자가 이렇게 뭐 남의 바이크를 막 쉽게 몰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들고 다니는 게 또 많잖아요. 바이크 대리운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가지고 나갔다, 일단 술은 못 마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건전해요. 그리고 바이크 막 타고 우르르 막 주말에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옛날에 우리 막 폭주족들처럼 뭐 여자를 막 뒤에 태우고 다니네 뭐 어쩌네, 없어요. 그냥 갑니다. 일단, 네,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그냥 바이크 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나온 다음에 가는 거죠. 어디론가 가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예,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예,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노가리 좀 까다가 집에 옵니다. 끝.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리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 라이더라고 부르는 분들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장, 네, 일반인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복장이에요. 우주복 비슷한 거 있고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도 뭐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주복 비슷한 거 있고, 예, 대가리는 막 다 눌리가 있고 새집지가 있고, 예, 땀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있고요. 뭐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예, 또 그런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죠.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여자 4명이서 어떤 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헌팅을 시도를 한다.
뭐 시도하는 것도 웃기고, 예, 성공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건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전한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예, 남편분들 바이크 타는 거 환영합니다. 네, 위험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나쁘다,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바이크의 장점, 바로 건전한 취미 활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느덧 바이크의 장점 10번째까지 왔습니다. 예, 10번째. 제가 이거 뭐 얘기하려고 뭐 입이 막 근질근질 했어요. 뭐냐,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바이크는 그냥 재미 그 자체입니다. 예. 다른 어떤 레포츠 활동, 스포츠 활동을 가지고 와도 사실 이 바이크와 견줄 수가 없어요. 바이크는 재미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위험 부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네? 재밌으니까 타는 겁니다. 자, 경주까지 가는 길인데요. 일단 편의점에서 목이 말라서 물도 한 잔 묻고, 네,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오늘 이렇게 바이크의 장점 10가지, 그리고 일부에서 바이크의 단점 또 10가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영상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